안녕하세요, 박지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접부 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용접부 검사 방법과 가공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O2 용접 시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과 결함의 종류, 각 결함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명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진환 명장입니다. 용접을 하다 보면 결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법의 미숙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용접 장비 취급이 미숙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 기법은 물론 장비 취급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서 익숙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발생하는 용접 결함에는 다공성, 균열, 용입 부족, 용융 부족, 슬래그 혼입, 언더컷, 스패터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각의 결함 원인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함 중에서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공성입니다. 산업체에서는 이 용어를 기공이라고 합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는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입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질소 때문입니다. 보호가스 내 제한된 질소 함유량은 3%이며 상업용 용기는 공기 중에 최소 질소만을 함유하며 액화 CO2 가스의 경우 질소 함유량은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용접 중 다공성이 발생하는 것은 보호가스 내 질소에 의한 원인보다 공기로부터 흡수된 질소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소 외에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가장 일반적인 다공성의 원인으로는 수분이나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습기 찬 작업물과 녹슨 모재 표면 등 심한 응축의 상태가 다공성의 상승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리콘이나 망간 등의 탈산제 첨가로 일산화탄소에 의한 다공성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약간의 잔류 실리콘은 용접 금속 내에 적은 양의 슬래그 혹은 환원 생성물로 남습니다. 만일 0.3% 실리콘보다 많이 함유된 탈산된 용접 금속 성분이 얻어졌다면 일산화탄소에 의한 다공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결함은 균열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연매에서 위치가 일어났답니다. 즉 용접이 끝난 시점에서 다음을 연결할 때 첨가한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오온균열로 새로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입 부족의 결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구된 용량의 깊이가 부족한 결함을 용입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용접 부분에 대한 입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용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용접 전류이므로 와이어 송급 속도를 높이면 전류가 상승되어 용입 부족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융 부족 결함입니다. 용융 부족은 용접 사이의 기량 부족으로 충분히 모재를 녹여주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치각을 용융지로 직접 향하게 하거나 혹은 원둘레 용접에서 위쪽으로 토치 방향을 변화시키면 좋습니다. 슬래그 혼입으로 결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솔리드 와이어 방식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결함이지만 와이어 성분비에 포함된 탈산제는 산소 제거 생성물의 적은 양일지라도 슬래그 혼입을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더컷 결함입니다. 용접 용융부와 나란한 홈 또는 채워지지 않은 면적은 사용된 용접 전류에 대해 아주 빠른 속도에서 언더컷이 발생합니다. 언더컷은 보통 용접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패트로 인한 결함입니다. 스패트는 가스 노즐 혹은 전류 접촉관에서 작용해서 용접 구역으로부터 방출됩니다. 스패트는 다공성 및 용입 부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결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각 결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결함의 종류에 따른 대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공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시 기공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CO2 가스 유량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유량 조절이 적당한지, 용기의 가스는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CO2 가스에 공기가 혼입되어도 기공이 발생합니다. 호수에 구멍은 없는지, 접촉부는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바람에 CO2 가스가 날려도 기공이 발생합니다. 풍속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방풍장치를 하고 작업합니다. 특히 하절기에 선풍기를 가동하고 용접하며 전체 불량으로 발생되니 특히 유의하셔야 하며, 특히 후판일 경우 꼭 용접 전 예를 해서 습기를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크가 불안정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어 송급이 불안정하면 아크가 불안정합니다. 와이어가 엉켜 풀리지 않은 일은 없는지, 릴은 원활하게 회전되는지, 송급 롤러 크기는 맞는지, 가입 롤러의 조임은 약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또 전원, 전압이 불안정해도 아크가 불안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용접 전류가 와이어 지름에 알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어서의 접촉이 불안정해도 아크가 불안정합니다. 확인하여 어서를 완전히 합니다. 용접 이행 상태에 따라 와이어 종류가 적합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입이 불량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조건이 영향을 미치므로 전류가 낮지는 않은지, 하진 용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또 이염 형상이 나빠도 용입이 불량하므로 개선 각도는 바른지, 용접 방법에 맞는 이염 방법인지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결함 및 대책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술을 연구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기량 향상에만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O2 용접의 결함 원인과 종류, 각각의 결함을 해결하는 대책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O2 용접 작업 후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